8화에서 박준서가 사망 당시 구두를 신고 있었다는 정상희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박준서를 살해하고 자살로 보이기 위해 구두를 9층에 가져다 놓았을까요? 저는 범인이 정윤호가 아닌 1533 핸드폰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와 범인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준서 사망 당시 함께 있었던 4명의 인물 박태진, 정상희, 오치현, 원종수, 이들은 용의선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박준서의 추락을 목격했고 시체를 본 이들의 반응과 표정은 도저히 누군가를 사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그럼 당연히 다음으로 용의선상에 오를 인물이 바로 정윤호입니다. 먼저 그는 방앗간 주인을 살해하고 불지르고 도주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을 만큼 살인의 거리낌이 없었고 공중화장실에서 태연하게 피를 씻을 정도로 대범했죠. 이 말은 이전에도 분명히 살인을 저질러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게 정윤호가 박준서를 살해했다는 이유가 되지는 못하죠.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2개 있습니다. 먼저 3화 장례식장에서 정윤호는 몰래 정상희를 불러 물어봅니다. 어디라고? 준서 죽은 데가? 뭐 여기까지야. 정상희를 통해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추가로 이어진 정윤호의 말을 들어보면 패션타운? 그 삼거리 피로동 삼거리 전에 공사하는데? 정말로 준서가 사망한 장소가 어딘지 모르는 눈치죠. 그리고 8화 예고에서 정윤호는 박태진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준서를 죽인 게 아니냐며 따집니다. 그의 성격상 자신이 범인이라면 저렇게 당당하게 박태진에게 따질 수 있을까요? 평생 자신의 위에 군림했던 박태진에게? 이 2가지의 이유로 준서를 죽인 사람은 정윤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박준서 살해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는 인물은 단 1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박준서가 공사 현장에 있다는 걸 아는 또 다른 인물, 바로 노규민이죠. 저는 노규민이 1533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며 박준서를 살해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7화에 나온 장면을 보면 준서는 죽기 전 원종수, 박태진, 오치현을 공사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상희가 타고 있던 차에 탔는데 자, 이 장면 뭔가 이상하죠? 혹시 눈치채셨나요? CCTV에 찍혔던 준서는 분명 노규민의 택시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정상희와 있을 때는 자신의 차를 타고 있었죠. 이 말은 박준서가 친구들을 불러낸 후 노규민을 따로 만나 무언가를 상의한 후 그의 택시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 날카로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잖아요. 왜 정상희에게 굳이 이따가 장소로 오라고 할까요? 그냥 바로 이 차 타고 정상희와 함께 현장으로 가서 친구들을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박준서는 무언가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준비하는 시간 동안 노규민을 만나 함께 있었다는 것도 거의 확정된 사실이죠. 그럼 박준서는 사망하기 직전 노규민을 만나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는 분명히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망 일주일 전쯤 민현우에게 장재경과 오윤진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말했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망보험을 들어놨죠. 즉 박준서는 이날 친구들을 불러 자신은 이제 발을 빼겠다고 자수하겠다고 말하려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자신이 마약에 중독됐으며 자인후팜을 만들었고 의료사고를 일으켰다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겠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죄를 털어버리고 홀가분히 감옥에서 여생을 지내려 한 건 아니었을까요? 죄를 짓고 살지 않아야 죽어서도 좋은 곳에 간 윤희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박준서는 이걸 털어놨을 때 원종수 패거리가 자신을 죽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민현우와 허주송을 만나 데뷔한 거죠. 그런데 이 계획이 노규민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 한 번 노규민이 등장했던 장면을 보면 그는 분명히 최경태의 죽음과 관련되어 원종수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다른 학교 학생인 그가 성취하는 몸으로 명찰을 들고 찾아온 건 친구인 최경태의 죽음과 관련해 현장에서 떨어져 있던 원종수의 명찰을 찾아 그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보려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재경과 준서의 대화를 들었고 최경태의 죽음이 원종수 패거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자,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박준서와 최근에 우연히 만나게 됐겠죠. 준서는 죄책감에 모든 걸 버리고 자수하고 싶어 했고, 노규민은 그의 마음을 이해해주며 차라리 복수하자고 종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최경태의 죽음과 관련되어 심판받아야 할 건 원종수 패거리지 박준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계속해서 준서를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준서는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친구들을 만나 모든 걸 털어놓고 자수하려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펼쳐졌고 노규민은 준서를 내려준 후 고민했을 겁니다. 이대로 준서가 자수하거나 모든 걸 털어놓고 살해를 당하면 자신의 복수도 끝이니까요. 그래서 먼 곳에 택시를 세워둔 후 서둘러 준서를 만나러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원종수 패거리가 도착한 걸 확인한 후 준서를 밀어 살해한 거죠. 이때 준서가 가지고 있던 대포폰 1533을 노규민이 획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1533은 분명히 민현우와 연락하던 준서가 가지고 있던 폰이었고 현재는 누군가 가지고 재경과 윤진을 조종하고 있었죠. 이 가설대로라면 노규민이 준서를 죽일 동기가 충분하고 준서가 사용하던 폰 1533을 획득해 재경과 윤진에게 레몬뽕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도 설명이 됩니다. 그가 원하는 건 원종수의 파멸이지 박준서의 자수와 행복이 아니었죠. 또 노규민은 장재경이라는 인물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가 레몬뽕에 중독이 되든 말든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20년간 묵혀둔 원한만이 현재 노규민의 행동을 지배하는 동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박준서의 죽음 이후 재경과 윤진을 이용해 원종수에게 복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노규민이 박준서의 친근한 조력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생각이 달랐다면, 그래서 마지막에 다투고 헤어졌다면, 그래서 노규민은 박준서를 죽이고 그 죽음을 이용해 원종수를 파멸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박준서의 구두를 옮겨 자살처럼 보이게 했을까? 타살로 보이게 하는 게 현장에 있던 원종수 패거리를 더 곤란하게 보이게 했을 텐데 말이죠. 저는 노규민이 준서의 사망은 자살로 종결되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괜히 이걸로 원종수 패거리에게 혐의가 생겨 수사를 하게 되면 정말로 살해하지 않은 그들은 법망을 빠져나갈 것이고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이들이 몸을 사려 레몬뽕 사업을 철수할 수 있으니까요. 준서의 죽음은 그저 자살로 덮어두고 장재경과 오윤진에게만 의혹을 심어 마약과 의료사고 같은 더 깊은 곳으로 이들을 추적하게 만들고 싶었을 테니까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최경태의 친구였던 노규민은 원종수에게 20년간 원한을 가지고 있었고 우연히 박준서를 다시 만나 이제서야 복수할 수 있다는 꿈을 꾸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준서가 친구들을 설득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자수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살해한 후 그가 가지고 있던 1533 폰을 챙겨 장재경과 오윤진을 뒤에서 움직이게 만든 인물이라는 게 저의 뇌피셜 예상이었습니다. 20년 전 이렇게 착하게 생긴 노규민이 설마 그럴 리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윤호도 20년 전에는 아주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